안녕하십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진행해 보려 그러는데요. 자, 신성도 신성이지만 최근 우리 시장이 험악합니다. 8월 초 이후로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주식이 아무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들고 있어도 참 사기가 겁이 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지금 시간 토요일 새벽입니다. 5시 8분인데 새벽. 영상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는 일찍 영상 찍어서 주말에 업로드해서 여러분 좀 쉬시면서 중간중간에 자 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받으시고 자 필요한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 입장하시라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저 밑에 속보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2.8% 나스닥이 월요일장 험악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민수 증권사 24년 있었고 PB만 12년 했습니다. IMF도 겪었어요. 이럴 때 위기에 강합니다, 여러분. 종목 리포트, 대응 전략,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도움도 드리고 위로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별로 안녕 못하시죠? 자, 오늘 신성 델타 진행하면서 자 먼저 시황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대응 전략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특별한 이슈가 있죠.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험악한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8월 초보다 조금 더 심각해졌죠. 자, 그래서 9월 17, 18일 FOMC 우리나라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데 자, 금리가 0.25 컷으로 가느냐 0.5 B컷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0.5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반등 나올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후속 매수세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상 누가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파르게 내려왔죠? 월요일 날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주말에 미리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은요. 최근 차트에 자,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1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앞에 일자가는 없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꾸준하게 누군가 하향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중요한 거는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물론 매도도 합니다만 지분이 7% 정도까지 왔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안 올라오죠. 왜? 외국인이 사는 것도 여러분 단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할 때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려서 삽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은 1단계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물량 받고 있고 이렇게 물량도 털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집을 한다고 계속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팔기도 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구 전략이 나올 때도 계속 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성 보시면요. 주봉, 월봉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52주도 아니고 자, 이런 종목들 특징이 있죠. 세력들의 추구 전략, 그죠? 두 번째 매집 전략. 지금은 뭘까요? 매집 전략 단계입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 걸까 이거 도대체?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자,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가전제품 부품 만들던 기업이었죠. 전기차 배터리 부품. 근데 LNS 벤처캐피탈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 LK-99를 개발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자, 초전도체를 오랜만에 해보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273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극저온이죠. 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생깁니다. 밖으로. 자, 이게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해진다. 20도 정도. 이게 상온 초전도체잖아요. 핵융합, 인공태양이 현실화되고요. 양자 컴퓨터. 두 개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자기부상 열차.
네 번째, 전력 인프라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자, 쉽게 말해서 AI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AI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바뀌는 거잖아요. 초전도체는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측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군다나 양자 컴퓨터나 핵융합은요. 지금 모든 힘 있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게임 체인저죠, 이게.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의 수백만 배 기능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수십 년 걸리는 계산을 몇 초 만에 해내고 핵융합은 말할 것도 없죠. 무궁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공태양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자 과기부 장관의 초전도체 활용 양자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심만 표명했지만 그만큼 초전도체 양자 기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극조온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얽힘과 중첩이란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뭐 굳이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극조온의 상온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극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초전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켄텍 퀀텀 초전도체 관련 공동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퀀텀에너지연구소 초전도체 관련해서 초전도체는 이렇게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AI와 더불어 굉장히 오래 갈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초전도기술 촉진 법안 국회에서도 이제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석백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가 LK-99 특허를 확보해놨다. 미리미리 선점을 해놨습니다. 아직 LK-99 논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서남 아까 중국 에너지 싱귤레리티 인공태양. 자, 인공태양 얘기가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플라즈마입니다, 여러분.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죠. 이게 온도가 1억 도예요. 양자 컴퓨터랑 반대죠. 이 뜨거운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당연히 초전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핵융합과 양자 컴퓨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원래 초전도체를 묶게 됐던 계기가 자, LNS 벤처캐피탈 자회사죠. 여기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묶였는데 초전도체로 이번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여기다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3자 배정 방식으로. 자, 왜 했을까요, 이거를? 퀀텀에너지 연구소에다가 투자를 초전도체 기업 이걸로 변신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벤처 투자를 잘한 건지 초전도체 기업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상장 기업은 없습니다. 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보면 되죠. 4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APS 3월에 있었죠. 미국 물리학회 3월 달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APS가 열린다 그래 주가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초록이 철회됐다. 앱스트럭트 위즈드론 이 단어가 뜨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APS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보통 학회가 많이 열리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세력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초록이 철회됐다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APS는 또 열립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LK-99에 황이 추가됐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10월 달에 APS가 열립니다. 이게 비정기거든요. 원래 열리지 않는 달인데 3, 6, 9, 10일에 열립니다. 10월에 열립니다, 여러분. 왜? 자, 여기서 새로운 초록이 발표가 되고 LK-99에 전혀 새로운 물질이 추가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주가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겁니다. 자, 제가 초록을 좀 연락을 해봤거든요. 열람. 제가 세력 인맥이 좀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 회원들. 이번에는 LK-99 상온 초전도체 논란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자,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APS라고 보내시면 관련 일정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10월달 APS 일정입니다, 여러분. 비정기 세션 여기서 새로운 초록이 발표됩니다. 지금 매집 들어온 세력들은 이거를 눈치챈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신성 델타테크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논란이 길게 가는데 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과대학인가요? 여기와 이제 초전도체 공동 특허도 출연했고 전도기술 촉진 법안이 나왔고요. 이석백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 특허를 확보해놨죠, 미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신성 델타테크가 40억을 투자했다. 벤처캐피탈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투자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인공태양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S.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있게 될 APS에서 논란이 완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왜 바닥에서 터졌을까? 그죠? 여러분, 고가권에 터진 게 아니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향 매집을 했다고 했죠, 제가.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털고 물량을 걷었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앞에 일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급등했다가 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수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분명히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급등이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자, 매집 기간이 앞에 거 뺀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4년입니다. 이거 얼마나 올랐습니까? 2만 원부터 따진다고 해봐야 8배에서 9배 정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자릿수도 안 되잖아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근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출구 전략 한번 나왔겠죠. 두 번째, 지금 매집 전략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게 훨씬 매집 전략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바뀌어서 들어온 새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포 세력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마지막으로 개미 털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털죠? 피어. 지금은 피어의 국면이겠죠. 나중에 올라갈 때는 포머가 됩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자, 피어. 그냥 신저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파는 거죠. 추격 매도. 포머는 추격 매수입니다. 이런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초전도체 같은 약간 애매모호한 테마를 갖고 있는 대장주들. 매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테마 대장주들. 왜? 여러분들이 세력주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주가를 관리하는지. 자,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자, 심리적 분석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달에 있을 APS에서 논란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LK-99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추록이. 여기 하향 매집한 세력들은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개인들 모르게 다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터트릴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포머가 되면서 따라가겠죠. 그리고 본인들은 물량을 털 겁니다. 전부 다 지치게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그죠?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10월 APS 초록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박민수는 열람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신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2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90% 적용되는 기법. 자, 세력 기법이 뭐냐?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얘네들 제가 설명드렸죠.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신성하고 R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신성 델타테크 매매 진행하는 방이고요. 자,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드립니다.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자, 무료방입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매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 자, 무료방 소개해드렸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 시장이 험악합니다. AI하고 반도체가 빠져버리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단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단타방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보낼 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사유. 자, 단타방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사유. 자,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 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시장이 심상치는 않은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죠?
더 빠질 수 있고 더군다나 주말에 금요일장 뉴욕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가장 많이 파는 세력은 누구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PBR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 주식시장 비중의 70%. 이제는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PBR 때부터 만들었던 자료, 교육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 벌러시 분석했죠. 중소형주 대형주,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급락이 나왔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쓰실 자료 알고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급락을 하긴 했지만 참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향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끊임없이 왜 매집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신성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APS라 보내시면 10월 APS 일정 안내해 드리고요. 세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입니다. 네 번째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새롭게 제가 시작하려는 단타 서비스 1번이라 보내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주가 빠집니다. 왜? AI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반려견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주인 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 자, 이거는 신성 델타테크라고 본다면, 자, 2년 전부터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주인 곁으로 돌아왔어요.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반려견 특성상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10월달 APS입니다, 여러분.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력들이 하향 매집하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전략 리포트,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순환매, 자, 신성 올라오기 전까지 단타 칠 수 있으니까 1번으로 도시면 문자 샘플처럼 단타 문자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자, 이제 5시 26분,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주말에 쉬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1번이라 보내시면 샘플처럼 문자 신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초전도체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AI와 더불어 굉장히 오래갈 장기 테마입니다, 여러분. 초전도체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아까 잠깐 이슈 나왔죠. 두 번째 핵융합. 이 두 개는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 간의, 자, 순위를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입니다. 초전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신성 델타테크 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다가 직접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40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40억. 이제는 지분 투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로 초전도체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 기업. 주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모멘텀은 10월 APS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